순수 창작 웹소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 실화사연 낭독 스토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익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3세, 아들 하나 키우며 사는 평범한, 아니, 이제는 평범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지금의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만 해도 저는 정말 순진한 새댁이었어요. 남편 말은 다 믿고 뒤에서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는 그런 아내였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께 분명히 교훈이 될 겁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93년 23세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제 남편 민수라고 하죠. 대기업 과장에 잘생기고 능력도 있었거든요.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엔 맛있는 반찬을 해놓고 남편을 기다리는 게 제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신혼 6개월 후부터 남편 민수가 야근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밥 먼저 드세요라고 말하면 저는 그저 고생 많았어요, 여보. 얼른 씻고 밥 드세요라고 말하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새벽 2시에 들어와도 술 냄새를 풍겨도 그저 직장 생활이 힘든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결혼 3년째 제게 가장 소중한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남편 민수 와이셔츠에서 진한 빨간색 립스틱 자국을 발견한 거죠. 저는 늘 연한 핑크색만 썼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남편 민수에게 물으니 회사 후배가 술 마시다 실수로 부딪혔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때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죠.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에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다며 헬스장을 등록하고 새로운 향수 냄새가 나고 핸드폰을 화장실까지 가져가더군요. 불안과 초조함은 제 몸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입덧이 끝났는데도 음식을 넘기기 힘들었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임신 8개월 때였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회사 워크숍 간다. 2박 3일이야.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마디 훅 내뱉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출근길을 나서더라고요. 임신한 아내를 두고 갑자기 2박 3일이라뇨. 하고 나는 허공에 대고 말하는 꼴이 돼버린 거죠. 불안한 마음에 남편 민수의 여행용 가방을 꺼내 정리를 하는데 여성용 속옷이 나왔습니다. 제가 절대 입지 않을 디자인이었죠. 그 순간 확신했어요. 내 남편 민수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하지만 화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이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일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산후조리원에서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젠가는 이혼할 거야. 하지만 내가 유리한 조건에서 하겠어. 감정적인 분노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계획했고 그 시작은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2~3달에 한 번씩 남편 민수를 미행시켰죠.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는 사진 등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집에서는 신용카드 내역, 통화 기록, 영수증을 다 복사해서 보관했어요. 민수는 전혀 몰랐죠. 그리고 저는 이혼 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예비책으로 매달 생활비에서 조금씩 빼서 친정어머니 명의로 비밀 적금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이따위 푼돈 벌어서 뭐 하냐며 비웃었지만 저는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씩 벌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미 억대 자산을 쌓아가고 있었거든요. 부동산 공부도 했습니다. 결국 원룸을 하나 샀죠. 물론 친정어머니 명의로요. 우울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에 생긴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이 위자료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마치 제 편인 양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드디어 결혼 20주년 행동에 나설 때가 왔습니다. 그날도 남편 민수는 회사 회식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 호텔에서 후배 여직원과 만난다는 걸요.
사설 탐정과 함께 호텔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8시. 드디어 나타났죠. 20대 중반의 예쁜 여자와 남편 민수가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 20년 만에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뭐라 표현할 길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지만 저는 냉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혀를 깨물고 죽을 힘을 다해 참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답니다. 제 심정 모두들 이해하시겠지요? 이렇게 해서 사설 탐정이 결정적인 사진들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자마자 대뜸 급히 같이 들러야 할 곳이 있다고 말하면서 변호사 사무실로 데리고 갔지 뭡니까? 이혼 소장 접수해 주세요. 민수는 여보 이혼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라며 놀라더군요. 순간 저는 20년간 모은 증거 파일들을 모두 변호사 테이블에 쏟아부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준비한 겁니다. 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하면서 제가 증거 파일을 내려놓자 남편 민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일부러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당신이 수없이 거짓말해가며 나를 속였다면 그 보상을 어떻게 갚을 생각을 눈꼽만큼이나 해본 적이 있었나요? 그러자 남편 민수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재산 절반은 꿈도 꾸지 마.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해보세요. 누가 이기나. 재판 결과가 말해줄 것 아니겠어요? 하고 자신있게 내뱉었죠. 그리고 6개월간의 재판 끝에 저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재산 분할 부동산 7대3 예금 8대2로 제가 압승했습니다. 위자료 3억 원에 양육비 월 200만 원, 친권은 당연히 저에게 왔죠. 그리고 덤으로 재판 과정에서 민수가 시어머니 명의로 숨겨둔 5억 원까지 발각되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는 강남 아파트와 원룸 3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으로 월 수입 500만 원의 예금도 12억 원이 넘습니다. 아들은 명문대 의대생이 되어 죽는 그날까지 엄마만 돌보며 살겠다고 하는 효자 중의 효자 아들이랍니다. 학교 졸업하고 전공의를 거쳐 정식 의사 자격을 갖추게 되면 이곳 강남 지역에 버젓한 아들 명의의 개인 병원이나 하나 차려줄까 합니다. 오늘도 보시다시피 밖에서 돌아올 때마다 엄마에게 효도하느라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나 과일을 사들고 들어오지 뭡니까? 요즘은 이런 재미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아참 그리고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저와 같은 처지의 피해자분들에게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지요. 이 사회에서 상대에게 아픈 상처를 남기면서까지 불의를 저지른 자들이 결코 좋은 대접을 받고 살아갈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자는 의미에서 말씀이지요. 바로 제 전남편. 그 남자 민수는 회사에서 좌천되고 빈털터리가 되어 변두리 허름한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더군요. 그 젊은 여자도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자기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또다시 이혼했대나 어쨌대나 소문이 나도는 걸 보면 자기들이 그동안 뿌리고 다닌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나 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20년이나 참았다니 후회 안 돼요? 하고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절대 안 합니다. 만약 20년 전에 감정적으로 이혼했다면 받을 것도 없이 고생만 했겠죠. 지금은 여성 창업 강의도 합니다. 여성으로서 자립하려면 경제적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백 번을 강조해 말씀드리죠. 마지막으로 조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첫 번째,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두 번째, 철저히 준비하세요. 세 번째, 시간을 갖고 하십시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그게 진정한 승리니까요. 웹툰으로 보는 실화 어떠셨나요? 뭔가 새로운 감동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실화를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깜짝 놀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순수 창작 웹소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 실화 사연 낭독 스토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안녕.